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1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자, 해외 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간단히 점검하고 그런 가운데 다음 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경제 지표와 또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올립니다. 유동성에 취해서 단지 그 당일날에 시세 현혹만 돼서 뇌동 매매를 할 것이냐, 그죠? 그렇게 되면 이후 실적 발표 흐름들이 나왔을 때 실적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종목은 급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계감도 함께 가지셔서 가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적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실적 때문에 뭐 못 올라온 부분인지 아니면 실적에 비해서 과하게 올라온 것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그죠? 막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서 유동성에 취해서 뇌동 매매, 그죠? 순간적으로 그 시세 현혹돼서 쫓아가서 하는 매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유증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해외 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면서 점검을 하도록 하죠.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미국 시장의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 움직임입니다. 자, 사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조금 이따 이제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바이든의 부양책이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조 바이든이 이 1조 9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1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제시를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의 중도파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이 조 맨친 상원의원까지 부양책의 규모가 과도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양책에 대한 의회 통과가 불확실해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시장에 영향을 주었고, 또 코로나에 의해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도시 탈출 붐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기존 거래 주택 거래가 14년 내 최대가 생길 정도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큰 아주 도심을 벗어나서 교외에 한산한 넓은 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뭐 그런 영향 흐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혼조세 마감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 속에서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테크놀로지 쪽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쪽 부분은 그래도 뭐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고, 구글도 페이스북 뭐 이쪽 라인 부분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빅테크 기업들은 나름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는데, 인텔이 9% 급락하고, 그죠? 인텔이 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적이 기대치 못 미치면서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인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서 기술적 흐름을 보도록 하죠. 자, 유럽 시장 끝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래도 양호하게 끝냈습니다. 소폭 약세를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전 고점 부분이었었던 부분에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막 크게 나쁜 모습은 아니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다우지수도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다우지수 자체는 0.57%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이 한 달 동안
거의 1월 한 달 동안 박스권 라인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나스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단 뭐 양봉을 낸 부분이고 뭐 강보합 0.09% 올랐으니까 그런데 종목별로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 그죠? 어제 아마존이 조금 약세를 보이긴 했어도 상승 추세로 돌려놓은 부분은 크게 이상이 없고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또 애플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간 상황이고 테슬라도 소폭이지만 강보합권에서 지금 횡보권을 급등한 이후에 행보권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뭐 추가 상승 여력도 있어 보이는 그런 흐름이죠.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엑슨모빌이라든지 그리고 또 실적 발표를 해서 안 좋게 나온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인텔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기술적 차트만으로 보게 되면 사실 그 전날 그죠? 이렇게 장대 양봉을 냈으니까 만약에 이런 불꽃 양봉에 쫓아갔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시세만 보고 쫓아 들어갔다면 그죠? 그 다음날 이렇게 낭패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면교사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그죠? 오히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움츠리고 있다가 급등을 하고 뭐 어제와 이틀 동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개별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이 실적 주간에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미국 시장이 혼조권을 마감을 했지만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인텔이 급락을 하고 그죠? 또 다른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온 쪽 라인에 있는 반도체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양호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부분은 사실 이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죠? 실적의 일정과 실적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적 부분, 다음 주 경제 지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자, 다음 주 월요일에는 LG 이노텍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양호하죠. 그런 부분들이 진짜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 실적 발표를 통해서 추가 상승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 LG 이노텍과 동서, ST팜 뭐 등등 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화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 기업들이 붙은 부분들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몰려 있죠. 그 화요일 날 현대차,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들은 현대차의 실적 발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시장 컨센서스는 얼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미국 기업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스타벅스, 존슨앤존슨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큰 지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4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 미국에서는 1월 컨퍼런스 소비자 기대지수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수요일 부분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LG화학의 실적 발표 LG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 다음 삼성물산, 삼성전기 그리고 기아차, 현대오토에버, 애플, 페이스북, 테슬라, 보잉 그죠? 뭐 엄청나게 중요한 기업들 시장의 중심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수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미국의 FOMC 회의가 26일과 27일 날 열립니다. 다음 주 제가 이런 부분들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더 올라가기 위한 변곡점이냐 아니면 약세 조정을 위한 변곡점이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12월 미국 내구재 주문, 자본재 수주 이 부분이 나타나고 또 28일 목요일에는 삼성전자, 삼성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죠.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SDS 그리고 네이버와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포스코 그리고 S51 뭐 이런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국의 4분기 GDP 12월 도소매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29일에는 금요일에는 SK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LG 전자, 그리고 미국의 12월 PC 물가.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죠, 그죠? 다음 주는 상당히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실적이 컨센서스, 시장 컨센서스 대비 양호하고 잘 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한번 대형성 이런 실적 발표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고, 또 반면에 실적이 안 좋으면 그동안 올라왔었던 것에 대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주가에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성장성,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는 이제 굵직한 기업들인데 또 조그만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월 26일, 27일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라는 부분들을 뭐 이게 일정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보거나 하는 부분들은 해야죠, 그죠? 뭐 우리가 예상을 해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하는 내용 부분 중에 보게 되면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보다 또 이 앞으로 있을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예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상은 예상일 뿐이에요. 그죠? 예상을 하고 나야 예상을 해야 대응을 하죠. 그죠? 방송 시청하시는 분 중에 예상이 잘못됐다. 그럼요. 예측이 제가 뭐 미아리에서 점쟁이 팬티를 빌려와서 점치듯이 예상하는 하고, 그리고 제가 뭐 이 글로벌 시장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죠? 제 삥바리가 제가 예상한 게 어떻게 더 맞을 확률이 더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예상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건, 그죠? 그런 예상과 함께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야 내가 예상한 것이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한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예상이 다 맞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예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상하고 예상이 맞았을 때의 움직임과 예상이 틀렸을 때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주식시장은 예측과 대응의 영역인 겁니다. 그런데 예상도 안 하면, 생각도 안 하면, 고려도 안 하면 대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죠? 우리가 북한군이 지금 평화롭다고 해서, 그죠? 군발이들이 죄송합니다. 군발이라고 하는 표현은 삭제하겠습니다. 저도 군인 출신이었으니,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군인이, 그죠? 평화롭다고 해서 전쟁 안 날 것이다 라고 해서 훈련도 안 하고, 그죠? 전쟁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훈련도 안 한다면 정말 전쟁이 났을 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죠? 항상 끊임없이 예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편안한 놀이터가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전쟁터입니다. 그죠?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상하고 끊임없이 대응하고 하는 부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26일과 27일 이 부분에서 FOMC 그동안 파월 의장이 평균 물가 목표제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쉽게 훼손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은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2월 FOMC에 의해서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상향했고, 그죠?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상향한다는 건 경기가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했다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연준 내부에서 자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
로젠그랜 보스턴 연준 총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 뭐예요? 주의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적 발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미국 시장에서 그죠? 돈을 무진장 푼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죠?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미국 시장에서 돈을 주구장창 푼다고 하면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 달러 약세가 지속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화가 좀 이상하다. 그죠? 무슨 얘기냐? 그 이전에 이 12월 초의 저점을 깨지 않고 이제 환율 하락의 중심 라인인 이 부분을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죠? 중심선에서의 지지를 받았다 하는 부분은 이 상단 부분까지 뭐예요? 반등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원화가 1102원인데 지금 1103원인데 요 1115원 이 부분까지는 한번 타치를 하기 위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원화 약세가 조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죠? 이렇게 올라올 추세 흐름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이 경기 부양안 1조 9천억 달러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란이 있다면 뭐예요? 조금 더 환율 우리나라 원화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약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잠깐이나마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흐름이라면 우리 시장 지수 흐름에 있어서는 뭐예요?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기간 조정 형태를 좀 더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함께 그 속에서 4, 4분기 환율이 이렇게 안 좋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4, 4분기 실적 발표하는 중소기업들의 실적은 안 좋은 기업들이 많을 거다.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실적이 있는 부분들을 검증해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그죠? 요 연준의 11월 26일, 27일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그죠? 일정 정도 반등하려고 하는 시중금리가 저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인식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환율도 더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되고 높아진 증시 밸류에이션에 대한 경고가 연준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자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난 앨런의 이제 청문회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 거기에 이제 사실 앨런이 재정 건전성보다는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경제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고 또 증세에 대한 우려도 그죠? 바이든이 공약하면서 법인세를 현재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이 증세에 대한 부분도 급하게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하락을 방어하는 요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의 그 논란, 그죠? 여러 가지 논란 부분들이 나올 순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약세를 보인다면, 뭐,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상승 탄력 자체는 다소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동성 측면에서의 흐름도 고려하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단지 당일의 시세에 현혹돼서 그죠? 유동성에 취해서 막 뇌동매매를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종목, 그죠? 살려고 하는 종목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야 될 중요한 실적 시즌, 본격적인 실적 시즌, 본격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주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업들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부분들을 잘 파악하면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건강한 투자 하시길 바라면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